자, 오늘 얘기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의 장애는 대부분 실무상 50% 이상, 80% 이상의 장애에 따른 부분이 있을 때 보험사하고 많이 좀 부딪히는 보험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후유장에 대해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항목으로 장애를 평가하는 경우에는요, 총 저희가 장애 부위가 13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척추골절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고, 척추골절로 인해서 척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자, 그리고 뇌손상, 뇌출혈이라든가 뇌경색이라든가 지주막 가출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손상, 이런 경우에는 신경계 계통으로 장애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경계 장애에 따른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제가 오늘 주제인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로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그다음에 옷을 입고 벗을 수 있는 동작, 이 5가지 동작으로 평가를 해서 장애 지급률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동 동작을 보면 어느 정도 환자가 이동 동작이 되냐에 따라서 최저 장애 지급률 10%에서 최대 장애 지급률 40%까지 인정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섭취하고 배변, 배뇨는 환자가 또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 동작을 하냐에 따라서 최저 5%에서 최대 20%의 장애 지급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옷을 입고 벗고 그 다음에 목욕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스스로 좀 할 수 있냐에 따른 부분들을 판단을 해서 5%에서 최대 10%의 장애 지급률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동작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나온 장애 지급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가입 금액을 곱해서 보험사에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애 2가지 정도의 좀 주의점이 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 장애로 인해서 장애율 평가가 10% 이상이 넘지 않고 10% 미만이면 이 장애는 장애평가 장애 지급률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약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사항에 좀 포인트로 좀 기억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신경계 장애에 대한 평가 항목으로 눈, 코, 귀, 팔, 다리에 대한 평가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린 5개의 장애 평가 항목이 나오면 이 개별적인 장애도 판단할 수 있고, 신경계 계통의 아까 5가지 동작 중에 하나로도 장애가 평가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 2가지에 대한 장애가 나오는 경우에 2가지를 합산하는 장애를 하는 게 아니라 2가지 장에서 높은 장애율만 인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 판단은 또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죠. 보통의 장애는 이제 사고 또는 수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후유장애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는 환자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이 되지 않고 향후에 치료 효과가 개선의 효과가 있었을 때, 또는 환자가 단기적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을 때, 이 2가지에 대한 원인으로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보통 유보를 많이 하죠. 이런 경우를 만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신경계 장애 같은 경우는 한 12개월 정도가 넘어서 제대로 된 장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이 신경계 계통, 오늘 말한 주제에 따른 장애는 어디서 장애 평가를 받냐? 보통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과로 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수술적인 치료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에서 받고, 재활을 하다가 증상이 고정이 될 때 장애가 남았다고 해서 보통 청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재활의학과에서 보통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얘기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의 장애는 대부분 실무상 50% 이상, 80% 이상의 장애에 따른 부분이 있을 때 보험사하고 많이 좀 부딪히는 보험 분쟁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고액 보험금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금으로 매달 100만원씩, 200만원씩 10년간 지급하는 보장 내역이 있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 고액 보험금에 따른 부분들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부분 의료 자문이나
또는 동시 감정을 필수적으로 피보험자한테 아니면 보험금 청구자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보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금 청구 전에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을 보시고 내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고 보험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면 보청기 무료 상담 주시면 상세하게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술 보청기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으며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